막힐 뻔했던 교류가 풀렸습니다. FA-50 전투기 수출을 두고 이집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최근 한국 공군은 손성락 참모총장이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이집트와 UAE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와 UAE는 각각 국산 전투기인 FA-50과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손 총장의 군사외교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먼저 이집트를 방문하는 손 총장은 아무르 압델라만 사크르 이집트 공군 사령관 접견과 이집트 공군 292 전술전투 비행여단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집트 방문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이집트 국방부가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카이의 FA-50 도입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도입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열린 카이로 피라미드 에어쇼에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까지 파견한 바 있습니다. 손 총장이 이집트의 한국 전투기 도입 사업 결정을 앞둔 시점에 방문하게 되면서 FA-50 수출 성공이 사실상 확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집트는 한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100대 규모의 대규모 도입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 번에 100대 규모의 경공격기 수입 계약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방산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그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방산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이집트의 대규모 전투기 수출에 성공한 것을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배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와 한국의 이번 전투기 계약건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이집트 국영아랍산업화기구 간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현지 생산 협력까지 포함되며 최대 70대 이상이 이집트 현지 헤란 공장에서 생산될 전망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 무기 도입을 넘어 한국과 이집트의 방산 및 경제 협력 확대의 상징적 이정표로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오랜 기간 미국산 F-16을 핵심 주력기로 운용해왔으나 최근 미국과의 외교 및 군사 갈등은 물론 부품 공급 차질, 높은 유지비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해왔고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점점 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가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이집트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전력 다변화 전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F-50은 절반 이하의 가격은 물론 저렴한 유지비, 빠른 배치와 고성능 무장 호환성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집트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FA-50은 동급 미국산 전투기와 비교해 반갑 수준의 가격임에도 최신 A4 레이더는 물론 JDAM AGM-65, AIM-9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정밀유도탄을 갖춘 전자전 체계 탑재 등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토 및 F-16 계약과 약 70%의 부품 호환성, 그리고 향후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더비 도입 등 확장성까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수출된 FA-50PL도 미티어 미사일, 첨단 센서, 외부 연료 탱크 등으로 개량되고 있어 이집트의 전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기술 이전과 이집트 현지 생산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이와 AUI의 생산 협력을 통해 현지 산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수출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2023년 K9 자주포, K10 탄약차 등 다수 한국 방산 제품 납품에 이어 이집트는 한국산 무기 신뢰라는 큰 대전제를 바탕으로 한국과 이집트의 방산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국방 관련 종사자는 칼럼을 통해 이집트와 한국의 방산 수출 계약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 팀은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들을 실제로 확인해본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탱크와 미사일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왔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 방산의 가장 큰 문제는 홍보팀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FA-50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의 입찰이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 방산은 놀라운 수준이었으며 이집트와의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FA-50 채택은 미국의 외교적 통제는 물론 프랑스 라팔, 중국 젠텐시 등 기존 경쟁 무기들에 비해 정치적 유연성과 경제성, 그리고 확장성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는 단순 전력 보강을 넘어 비동맹 다변화 지향의 중동 군사 외교 전략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본격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A-50은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실전 경험은 물론 운용 능력과 안정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극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FAO10으로 대규모 전력 현대화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추가 무기 협력까지 무한한 확장성이 기대됩니다. 이로써 한국 방산업계는 세계 전술기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전략 강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손성락 참모총장은 이집트 방문 직후 아랍에미리트도 방문하게 되는데 손 총장은 아랍에미리트 방문 기간 라시드 모하메드 알샴시 공군방 공사령을 만나는 것을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의 공군 참모총장은 물론 스웨덴 공군사령관 등과도 만나 적극적인 군사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UAE는 카이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 총장은 앞서 KF-21 보람의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여 약 50분간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습니다. 이때 손 총장은 비행 전 항전 장비 및 비행 제어와 엔진 개통 등 항공기 제반 상태 전반을 점검한 뒤 이륙한 바 있습니다. 이때 손 총장은 상공에서 엄지척을 하며 태극기를 펼쳐 보이기도 했죠. 이때 손 총장의 시험 비행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비행 중 그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비행 전까지는 KF-21 이러면 제가 비행했던 4세대 15, 16 이런 부분하고 비슷하거나 좀 낫겠다 했는데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비행하면 지금 조종 성능, 에비어닉스, 그 다음에 안정성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인정하고 이 비행기는 5세대에 가깝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손 총장은 이후 대외적인 인터뷰에서도 KF-21은 이미 5세대에 가장 가까운 명품 전투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매력적인 전투기라는 생각이 들고 KF-21이 앞으로 K방산의 품격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손 총장의 이번 UAE 방문에서 관련 논의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 두바이 에어쇼를 계기로 UAE를 찾아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당초 방산협력 지원 차원에서 두바이 에어쇼에 블랙이글스를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일본이 블랙이글스의 독도 인근 연습 비행을 문제 삼아 오키나와 나하기지 기착을 불허하면서 블랙이글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일본의 행태는 한국산 전투기인 KF-21의 발전을 질투한 사실상 억지에 가깝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등장은 동북아시아 방위 산업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던 일본 정부와 언론은 KF-21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 경악과 당황을 넘어선 노골적인 질투를 표출하고 있죠. 일본 언론은 한국이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고 전세계 방산당국의 찬사를 이끌어내자 큰일 났다, 무시했던 한국산 전투기에 경악했다며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F2 전투기 개발을 통해 자국 전투기 개발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여러 난관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이 KF-21이라는 첨단 기술 집약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자 일본은 자국의 한계를 다시금 깨달으며 한국을 향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죠. 자국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대체 얼마나 발전한 거냐, 또 첨단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등과 같은 반응들이 터져나왔는데 이는 단순히 놀라움을 넘어 치졸한 질투와 패배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또한 일본 입장에선 KF-21 보라매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학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지면서 과거 군사적 우위에 있었다고 자부하던 일본의 입지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본은 방위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등 방위력 강화에 더욱 힘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한일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정이 동반되는 동시에 뒤처질 수 없다는 일본의 강박적인 경쟁 의식이 더해져 향후 영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은 오랜 노력 끝에 이뤄낸 자주 국방의 결실입니다. 이 쾌거는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한때 한국을 낮게 평가했던 일본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감출 수 없는 질투심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바라보는 이응리본 정부와 사회의 이러한 반응은 과거의 오만한 태도를 뒤로하고 한국의 발전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KF-21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흥미로운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